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내년에 출범합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난 1988년 개장 이후 대구시 직영사업소가 운영해왔는데요. 하지만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개장 36년 만에 지방공사로 전환키로 한 겁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8년 개장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2022년 기준 연간 농수산물 거래 규모는 1조 1천억 원으로 전국 34개 공영 도매시장 가운데 서울, 가락, 강서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대구시 직영사업소가 운영을 맡다 보니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 전보에 따라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출범 시부터 지방공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가락, 강서, 구리 도매시장에 비해 대구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에 대구시가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로 전환키로 했는데 지난 28일 공사 설립 조례와 출자 동의안이 대구시의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도매시장 관리 운영, 법인과 중도민에 대한 지도 감독 등 기존 업무와 함께 농수산식품 유통 구조 개선, 학교 급식 관련 농수산식품 유통 등이 추진됩니다. 또한 영남 내륙권 농수산물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추적 역할도 맡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대구시 직영체제로는 할 수 없었던 이마켓플레이스 사업,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의 이번 공사 설립은 도매시장을 시 직영사업소로 운영하다가 지방공사로 관리 주체를 전환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는 12월 초 공사 사정을 비롯한 임원을 공개 모집하는 등 공사 설립을 위한 나머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정원 68명 중 현재 근무 중인 공무직과 주차관리원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직 29명, 무기계약 13명 등 42명을 내년 중 위탁 채용하거나 공개 모집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서울의 확장, 메가시티가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한 가운데 지방들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는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먼저 부산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을 계기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현실로 다가왔고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울경 광역경제권 도약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은 엑스포 유치전 과정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일단 2029년까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은 조기 개항을 못 박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직항 노선을 이용해 부산을 직접 찾는 기회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도심과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인 부산형 급행철도, 즉 VTX 추진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가덕신공항에서 명지와 하단, 북항, 센텀시티를 거쳐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4조 7,600억 원을 투입해 54km 구간에 7개의 역을 설치해 AI 기반 자율주행 수소 전동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가덕신공항에서 북한까지 18분, 오시리아까지는 33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서 부산권을 빠르게 잇는 획기적인 교통환경을 제공하여 15분 생활권 도시로 한 걸음 더 나가는 탄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시키는 추진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교통 인프라까지 확충되면 부울경 광역 경제권이 실질적으로 큰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부산 중심의 국가 동남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이 오랜 수건 사업으로 되풀이해온 지역 균형 발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일정에 맞춰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공단법이 아마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 만큼 아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내년에 또 보상과 실시 설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시당에서도 챙겨 나갈 것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 동남권의 메가시티의 꿈은 조금씩이나마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업이 활성화되면 수도권 중심 발전으로 인구 감소 등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동남권 경제 활성화에도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대구 경북의 경제 지도를 바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어온 화물터미널은 복수건설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공항 기능 수행을 위한 각종 기술 협의를 비롯해 관광객 유치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HCN 이정목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의 지도를 바꿀 신공항 건설의 날개짓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030년 차질 없는 개항을 위한 각종 협약 체결과 항공산업의 밑거름이 될 싱크넷 출범 등의 다각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두고 논란이 된 화물터미널 건설은 군위와 의성에 여객기용 화물터미널과 화물 전용기용 화물터미널을 각각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토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하는 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세기 취항 업무 협약도 일찌감치 체결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시아 최대 항공사인 중국 남방항공과 협약을 맺고 우선 과제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엄청 증가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의 트렌드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경북으로 접근성을 높이는데 오늘 이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이펙 유치에도 큰 영향을 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항공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도 구성했습니다. 산학, 연관이 힘을 합쳐 신공항이 개항하기 전까지 항공물류 기업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데 관련되는 모든 각종 기술적인 업무들이라는 교육 훈련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정비 같은 그런 기술 훈련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 조업이나 정비 이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항공 관련해서 대학, 글로벌 기업, 우리 또 시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산업 또 물류 경제권 이런 게서 결국은 대구 경북 신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공항을 하늘길로 연결하는 UAM 도입을 비롯해 철도와 고속도로 연결 등의 청사진도 지속해서 제시되면서 신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서울 서북부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인 통일로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 높은 곳이죠. 서울시는 통일로의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 은평구 불광동부터 종로구 세검정까지 이어지는 제2통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은평구를 비롯한 서북부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세검정 일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딜라이브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악산과 북한산, 인왕산에 둘러싸인 이곳은 서울 종로구의 세검정 일대입니다. 고급 주택이 많아 이른바 부자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서울에서 손꼽히는 교통 취약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탓에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지하철도 없습니다.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인데 광화문에서 집회나 행사가 있으면 노선이 바뀌거나 운행이 중단됩니다. 버스와 자차, 택시조차도 저희 동네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너무 막히고. 그러면 이동권이 자유도 지금 없고.
이런 상황에서 10여 년 전 추진하다 엎어진 세검정 구파발 터널을 서울시가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검정 구파발 터널. 예전에는 은평세길로 불렸던 이 사업은 통일로의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고자 은평구 불광동부터 세검정까지 이어지는 5.8km 정도의 터널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세검정에서부터 성북구까지 이어지는 평창터널도 함께 구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었고 이르면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랑 이제 실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에 있고요.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 실시 협약 체결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등 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종로구 세검정 일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정체가 심한 상황이라 교통이 분산되기보단 엎친 데 덮치는 격이란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 분지 안에다가 그 교통이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나갈 데가 터널밖에 더 있겠어요. 터널은 한정돼 있고 터널 또 만듭니까? 오래전부터 지하철역을 바라온 주민들은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만 감수해야 하는 거냐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GTX-A 환기구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하철역을 약속했는데 전혀 되지 않았죠. 첫 번째 신문당선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강북 횡단선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우리 주민들 이제 더 이상 관망하면 안 됩니다. 세검정 주민들은 지난달 세검정 구파발 터널 반대 입장을 담은 진정서를 서울시에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도 접수했습니다. 출구 속에서 쏟아져 나올 수십만 대 은평구 차량들 매연을 365일 24시간 맡아야 됩니다. 이게 지하를 내어주는 세검정에게 하사하는 서울시와 은평구의 고마운 선물로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서울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두 터널의 차로를 기존 계획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소형차 전용 도로로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 자칫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진 않는지 들여다볼 문제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옥정 신도시에 이어 회천 신도시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느덧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오는 2025년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2년을 앞두고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 헬로비전 김신혜 기자입니다. 택지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양주 회천 신도시. 1단계 부지에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고 2단계와 3단계 부지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준공 목표는 2년 뒤인 2025년 12월. 개발이 완료되면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전히 공공시설 등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조성 계획도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회천 신도시를 보면은 사실 뭐 특별한 공공시설이나 공원시설도 없이 그냥 주거시설만. 이처럼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최근 사업 시행사인 LH가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해 국토부에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H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 부지의 주상복합시설을 그리고 지원시설 부지에는 또 다른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LH는 회천지구 활성화와 GTX C노선 추진 등 주변 여건 반영을 위해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LH의 계획에 반발했습니다. 도시지원 시설은 회천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지인데 그런 부지를 갖다가 또 아파트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는 회천 신도시 입주민들 생각으로도 좀 부적절하고.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LH가 수천억 원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족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LH의 요구도 받아들이면서도 그렇지만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공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가서 체육 활동도 하고 또 문화 체육 활동도 하고. LH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지구계획 변경 승인 여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이어 경북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피해가 수면 위로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는데 피해 규모가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HCN 정필문 기자입니다. 포항 북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전세 세입자 A씨와 B씨. 계약 문제로 집주인과 통화하려 했지만 연락이 계속 닿지 않다가 얼마 전 청천벽력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며 전세 보증금을 살면서 갚아가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사실상 보증금을 떼인 겁니다. 자기도 상황이 안 좋다, 멘탈이 깨졌다, 뭐 살기 힘들다, 뭐 이러시는데 뭐 막말로 일단은 보증금을 못 주겠다, 이게 팩트죠. 보증금은 각각 1억 원, 1억 1,500만 원으로 20, 30대인 이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이사 계획도 다 틀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난감하게 저기도 지금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고 이중으로 돈이 다. 이들과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는 모두 8가구. 이 가운데 한 가구는 이미 계약이 만기돼 집주인을 고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집주인은 5천읍에도 다가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건물은 벌써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건물 청소 용역비도 밀렸고 집주인과는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 받아요. 문자에도 답이 없고. 세입자들은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생겼지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시청과 경찰서 등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포항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는데 무려 300건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한 건당 1억 원씩만 잡아도 피해 규모는 300억 원. 수도권과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부각됐던 전세 보증금 피해가 포항에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지자체인 포항시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사례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신규 계약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하지만 포항시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피해 인정도 국토부에서 하고 실제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비율 역시 낮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사기는 아닌 걸로 판단이 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경제적 피해는 있는 건 확실하지만 거액의 보증금을 떼이고도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는 세입자들. 피해 신고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의 전세 피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합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대구 경북의 한의학과 의료관광 산업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2023 K-메디웰니스 프리페스타가 1일부터 3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개최하고 대구 한의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건강치유소, 오감치유소, 힐링치유소, 한의학 산업관과 한방 포토존 등 다채로운 한의학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열리는 2023 안티에이징 컨퍼런스와 연계해 한의학의 우수성과 한방 의료산업 선도도시 대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한 항공 여객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은 올 들어 국내선 202만 명, 국제선 100만 명 등 총 302만 명이 대구공항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공항은 현재 방콕과 오사카 등 총 11개 국제선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은 타이페이로 현재까지 17만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구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733명으로 1년 전인 3만 3천여 명에 비해 무려 74.2%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공시가격이 20% 이상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줄면서 세액 역시 891억 원에서 411억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구세군 대구 경북 지방본영이 지난달 30일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2023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갖고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종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등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해 타종과 함께 이웃 돕기 성금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1928년부터 이어온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대구 16개소, 경북 8개소에서 진행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성군 협의회 소속 여성 회원 30여 명이 배추 300포기로 김장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김치는 화원읍의 한 재활시설에 전달됐습니다. 달성 습지 생태 보호를 위한 합동 행사가 습지 하중도와 디아크 앞 모래톱에서 열렸습니다. 지자체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습지를 찾아온 겨울 철새들에게 먹이를 나눠줬습니다. 서구문화회관이 오는 9일 한국 창작발레의 역사와 한계를 걸어온 장선희 발레단 초청 공연을 개최합니다. 관람은 2014년 이전 출생자면 가능하고 전석 무료로 티켓 링크나 방문 예매를 통해 예매하면 됩니다. 중구청이 2층 민원실에 법인용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발급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사항 증명서 등 3종이 발급 가능합니다. 이제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도 시작됐는데요. 추운 겨울 주변 이웃을 돌아보며 마음만큼은 따뜻한 마지막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